예,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. 우리 서범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. 경찰청이 지금 행안부 소관이고,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님이 법사위원 때 이 부분 특가법 개정 때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 견해나 소신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사건은 2000년 11월 6일 밤 11시 30분경에 이용구 차관이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후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택시 운전사가 깨웠습니다. 그러자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이런 사건입니다. 자,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간주해서 내사 종결 처분했습니다. 알고 계시죠? 예. 예. 자, 그 경찰의 내용이 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분했느냐? 그게 2015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예를 들면서 공중의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 운행할 의사 없이 자동차를 정차한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라는 이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내사 종결 처분했어요. 자, 근데 이 판례는 2015년 5월 29일에 지금 후보자가 지금 관여하신 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. 근데 이 판례는 2014년 5월 18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겁니다. 그래서 이 판례를 든 것은 이 판례와 그 헌법재판소 판결 속에 들어있는 대법원 판례, 그것은 모두 다 이 법 개정 이전의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법 개정 후에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경찰이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사실 그 2015년 6월 법사에서 논의할 때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한 번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후에 또 정리된 것을 두 번에 하는 등 과연 이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그 기억을 논란에 하고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경찰의 이 발표에 대해서는 이게 예전 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가지고 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이미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자,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따가 후보자의 본인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법률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. 그런데 이 법 2015년 개정할 때 운행 중이라는 곳에 가로를 치고 뭐라고 했냐면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. 이거 뭐 버스나 택시를 얘기합니다. 버스, 택시를 운전하는 중에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,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. 이렇게 했습니다. 이게 운행 중의 개념에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걸 규정을 해놨거든요. 이 법문의 의미상으로도 명확합니다. 지금. 그다음 두 번째, 이 법률 개정 이후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. 2019년 2월에 아파트 앞에서 하차했는데 거기서 시비가 붙어서 멱살을 흔들어서 2주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 당시에 이 피해자도 처벌 불어냈어요. 이용구 차관 사건하고 똑같거든요. 그런데 이용구 차관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되고 이 사람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선고받았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어떤 국민이 법이 형평이 있고 공정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? 자, 또 한 가지는 이 법률 개정 후에 이 특가법 적용이 합헌이다라는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내도 있습니다. 이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의 경우는 요금 시비 등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다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운행이 예정돼 있어서 주행 중인 경우와 공공의 안전에 초래한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. 즉 주행 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는 의미로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했어요. 자,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 경찰이 얘기한 그 논리도 잘못됐고 결론도 내사 종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.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특가법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그 문제인데, 이게
택시 기사가 이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. 그 왜 이게 번복이 됐을까요? 혹시 후보자님께서 예측되는 게 없습니까?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전혀 예상되는 게 없으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그러면요. 또 서초소에서 출석 요구를 이제 우리 이용구 차관한테 했는데 이 불응을 했습니다.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불응할 수 있겠습니까?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, 이게.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.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데 대한 이 부분도 좀 좀 이렇게 의아스럽지만 이 운행 중이 아니었고 폭행도 별 것 없었다. 이와 같은 것을 서초서에서 다 판단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거든요, 이게요. 그런데 제가 유사 사건 몇 개 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특가법에 적용이 된 건데요. 울산지법에서 판단 사건 하나 보면은 얼굴을 때리고 목을 미쳤다. 이것도 다 정지된 상태에서 한 겁니다. 이게 요금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이죠, 이게요. 여기에 보면 벌금 900만 원을 이렇게 판단한 게 있고요. 광주지법에서는 아파트에 도착 후에 택시 기사가 불친절하다고 멱살잡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단했습니다. 그 서울 북부지법에서는 하차를 위해서 자고 있으니까 잠을 깨우니까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목 조르고 머리 때리고 뭐 이런 거. 이와 같은 사건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하고 집행유예 3년으로 해가지고 처분을 했어요. 그런데 이 차관의 경우는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승객이 자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택시기사가 깨운 거거든요. 근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운행 목적이 달성돼 운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. 이 후보자님 한번 견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, 이거? 예,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운행 중에 대해서 제가 개정할 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고 또 이런 결론을 낸 건 맞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적용 사례까지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그 사례도 잘 모르고 사안도 몰라서 또 후보자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